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방입니다. 미 전 세계 가상자산 수도될 것, 트럼프 발언에 코인 시장 불기둥이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내 자산 시장에서 이 코인 가격과 거래량이 일제히 급등을 했다라는 내용인데요. 간밤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자산 전략적 비축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기대감이 몰린 덕분이라고 합니다. 최근 계속 약세를 보였던 코인 가격이 반등한 건 트럼프의 이 친 가상자산 발언 덕분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 소셜에서 미국의 가상자산 비축이 바이든 행정부의 수년간에 걸친 부패한 공격 이후 위기에 빠진 이 산업을 상승시킬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어 내가 디지털 자산에 관한 행정명령을 통해 실무그룹의 가상자산 전략 비축을 추진하도록 지시한 이유다라고 하면서 가상자산 전략 비축에는 XRP, 리플이 있고요. 솔라나 그리고 에이다가 포함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가상자산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는 것은 미국 정부가 범죄자들로부터 압수한 비트코인을 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거나 이 정부 예산으로 신규 구매하겠다는 것을 말한다라고 이 기사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비축에 따른 수익이 36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국가 부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나는 미국을 전 세계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 것임을 분명히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글의 원문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명확하게 암호화폐를 XRP, 솔라나 그리고 에이다를 정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BTC,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걸 이제 비축을 하겠다라고 직접적으로 공언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말을 아끼다가 갑자기 이 말을 하는 것이 너무 공교롭게도 비트코인이 확 빠졌을 때라는 게 좀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이런 부분들이 참 재미있어요. 지금까지 말을 계속 아끼다가 이렇게 비트코인이 떨어진 상태에서 다들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쭉 빠진 상태에서 그 말을 했다는 거죠. 지금까지 빠질 때는 아무 얘기 안 하다가요. 그런 게 조금 의심스럽긴 하죠. 하지만 뭐 그런 뭐 증거가 없으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큰 이제 이슈 폭발을 일으켰고 전체적으로 암호화폐 시장들이 들썩였습니다. 비트코인 당연히 95,000까지 한 번에 올라와 줬고요. 지금 바닥에 지금 원래는 이제 78,000달러 선에 있다가 지금 95,000달러까지 한 번에 상승을 하는 흐름들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다른 뭐 코인들도 비슷하고요. 지금 XRP, 뭐 이더리움 7.5%, 뭐 XRP 18% 올랐고요. 지금 솔라나 13%, 에이다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최대 60%까지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52.45%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주요적으로 지금 이런 그 상승률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라간 것도 있고 지금까지 뭐 내린 거에 비해서는 뭐 그나마 아직 회복을 하지도 못한 상태에 있는 것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트럼프의 이러한 이제 발언이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건 확실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메가품 바닥 패턴 앞으로 30% 더 오른다라는 내용이고요. 비트코인이 메가품 바닥 패턴을 형성하면서 약 30% 추가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크립토 뉴스랜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109,000달러에 도달한 뒤 새로운 고점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보도를 했다고 하는데 이 메가품 패턴은 몇 번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고점과 저점을 넓혀지는 형태로 이 메가폰처럼 이렇게 확성기처럼 이렇게 쭉 커지는 거예요. 갈수록. 그래서 이 변동성이 확대되는 특징이 있고 이것들이 이제 완성이 되면 급상승하는 패턴들이 이제 나온다라는 내용이 있고 총 4번의 이제 패턴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에 이제 급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저항을 첫 번째에 맞고 두 번째에 지지를 받고 세 번째에 다시 또 저항 맞고 다시 또 내려와서 지지 받고 지금 지지를 확실하게 받은 게 이제 확인이 됐죠. 차트에서. 그게 명확하게 지금 확인이 됐고 그래서 지금 이제 네 번째 패턴은 지지가 확실히 나왔어요. 이제 다섯 번째가 이제 중요하죠. 여기를 이제 뚫고 정고점 뚫고 올라가느냐 이게 이제 확장적으로 확정이 이제 딱 되는 거고 이제 다섯 번째 지점 돌파 여부에 따라 강한 매수 압력이 발생하거나 조정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가 자본 마크스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현재 메가폰 바닥 패턴 내에서 움직이고 있고 이 패턴은 점차 이 넓어지는 가격 변동과 상승하는 고점, 하락하는 저점으로 정의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패턴의 주요 지점은 1, 2, 3, 4, 5번으로 이제 나누고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들에 대한 이야기 드리고요. 대부분은 이제 지금 이제 10만 9천 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라울팔 같은 경우는 바나나존 2단계 진입 암호화폐 강세장 2026년까지 연장 가능하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매크로 투자 전문가이자 리얼비전 CEO인 라울팔이 암호화폐 강세장이 2026년까지 연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바나나존이라는 개념을 언급하면서 디지털 자산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시기가 다시 찾아올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 바나나처럼 급상승하는 그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3월 말부터 가격이 다시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이 4월이나 6월 사이 동안 두 번째 바나나존이 본격화될 것이며 이 시기를 새로운 상승 국면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빠른 현재의 조정장이 2017년과 매우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 당시에도 강한 상승 이후 조정을 거쳤지만 이후 다시 가속화된 상승이 나타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3월부터 가격이 다시 급등할 것이며 이후 또 한 차례의 조정이 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끝났다라고 말하겠지만 이는 마지막 상승을 위한 과정일 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8회 이제 글로벌 경제 사이클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으며 이는 암호화폐 강세장을 연장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경기 순환 주기가 길어지고 있고 현재 확장 국면에 진입을 했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도 더 오랜 기간 상승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제 구조상은 이제 이번 강세장이 2026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른 전문가들하고 좀 다른 견해이기도 하죠. 보통 2025년 이제 9월이나 10월 정도로 2025년 말 정도는 대부분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2026년까지 강세장이 지속될 것이라고 조금 더 확장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 전략적 비축 기대감의 암호화폐 폭발, 투기적 반등에 불과 지적도라는 내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암호화폐 시장 다 반등을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제 의견들이 계속 분분하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전략적 비축을 하려면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압수한 암호화폐를 비축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이제 대량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고 그런데 이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어 실제 시행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암호화폐 전략 비축이 실제로 시행되지 않으면 이번 급등은 단기적인 투기적 반등에 불과할 수도 있다라고도 경고를 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향후 정책적 반발이나 의회에서의 법적 논란이 시장을 다시 흔들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이 가능성은 당연히 있죠. 흔들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이게 흔들기 위한 이슈로 활용될 가능성들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이제 암호화폐 전략적 비축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축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비축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암호화폐 전체적으로는 이제 자금들이 정부 자금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온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큰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신뢰감을 더 주는 거죠. 이제 암호화폐나 비트코인의 전체적인 신뢰감이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왜 정부에서 이제 비축을 한다. 비축한다는 것 자체는 일반 사기업이 비축할 때랑 이게 정부가 비축할 때랑 느낌이 다르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나 이제 뭐 일반적인 대중들의 시선이 완전히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암호화폐가 비트코인이 뭐 사기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죠. 지금은 의문이나 의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도. 자, 그리고 트럼프 암호화폐 지시는 보유, 축적 아닌 비축이다라는 내용인데요. 말의 어감이 좀 이제 다른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 이제 좀 깊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축에 대한 것과 보유 축적에 관한 것을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CNBC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암호화폐에 대한 보유 축적이 아니라 비축에 대한 지지를 나타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매체는 보유 축적과 이 비축 간의 차이에 대해 전자는 정기적으로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것이고 후자는 단순히 미국 정부가 보유한 암호화폐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뜻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 이 내슈빌에서 열린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에서 처음으로 비트코인 보유 축적 아이디어를 내놓았는데 당시 현재 미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획득할 비트코인을 100% 보관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비축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다른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암호화폐 비축 대상은 이제 비트코인에 한정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가장 많이 테스트되고 타조화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다른 코인들이 포함되면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승자와 패자를 이제 선택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코인베이스 CEO도 이제 비트코인 단독 전략적 비축이 최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략적 비축안에 이제 비트코인만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소셜미디어 X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 방안은 이제 비트코인을 현대판 금으로 간주해서 비트코인만을 비축하는 방식. 이 접근법은 이제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의 전체에 개입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비트코인을 안정적이고 투명한 가치 저장 수단으로 강화하려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 방안은 이제 시장 가치에 비례해서 암호화폐 자산을 분배하는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50%니까 50%를 차지하고 이더리움이 20%를 차지할 경우 비축 자산도 그 비율에 맞춰서 구성을 하는 이런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암호화폐에 대한 편향을 방지할 수 있고 시장 변동에 따라 이 비축 구조를 조정하는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암스트롱은 결국 비트코인 단독 비축이 전략적 비축의 본래 목적에 더 부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더리움, 솔라나, 카르다노, XRP 등을 지금 포함하는 국가 전략적 암호화폐 비축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이걸 번복할까는 좀 모르겠어요. 지금 너무나 이 부분을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XRP나 뭐 카르다노, 에이다, 솔라나 모두 다 좋게 보는 것 같고 아마 같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비트맥스 창업자 아사헤이즈 같은 경우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라고 평가 자료를 냈다고 합니다. 의회 승인 없이 대규모 암호화폐 매입을 위한 재원 확보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금 가격을 재평가하지 않는 이상 정부가 실질적으로 이 계획을 실행할 방법이 없다라고도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네요.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주최하는 암호화폐 정상회의를 앞두고 암호화폐 전략적 배출관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 치열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논쟁 자체가 된다는 것 자체가 좋은 게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 이런 이야기를 하나요? 예전에는 뭐 이런 생각도 못했던 이야기들인데요. 백악관 크립토 서밋에서 암호화폐 정책 추가 공개 데이비드 sak스라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데이비드 sak스가 이야기를 한 건데, 구체적인 내용이 또 더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내용은 이제 백악관 서밋에서 이야기를 할 건데, 크립토 서밋이 이제 7일에 백악관에서 열린다고 해요. 그래서 7일을 다시 한번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기업 BTC 축적 더 늘릴 것이라는 기사고요. 미국 정부가 이제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축적할 경우 이 상장 기업들의 비트코인 채택이 더 확대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장 기업의 비트코인 투자 현황 자료를 가져왔는데, 지금 차트를 보면 뭐 굉장히 급하게 올라가는 느낌이죠. 리버가 이제 발표한 자료는 2024년도로 비트코인을 보유한 상장 기업 수가 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기업들의 비트코인 채택이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상장사 대비 여전히 1% 미만이지만 증가 속도가 이제 빠르다는 거죠. 특히 S&P 500 기업 중 2개가, 그리고 나스닥 100 지수 내 3개 기업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2025년에는 비트코인을 보유한 상장 기업 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24년 중반 이후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2025년 초에는 80개에 가까운 기업이 비트코인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스트래티지의 영향이 클 것으로 보여지고요. 미국 정부의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2025년 말까지 100개 이상의 상장 기업이 비트코인을 재무자산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장훈인 정부가 비축을 하는데 기업들이 비축을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비트코인 선물 시장 충격, CME 역사상 최대 $10,000 갭 발생. 이런 부분은 이제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에서 이제 선물 시장에서 갭이 발생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상승을 하면서 전략적 갭이 발생한 건데, 이 갭을 아마 메꿀 가능성이 이제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어서 $85,000 수준까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배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암호화폐 시장 다시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으로 이제 활기를 좀 찾는 모습이고요. 이것들이 잘 이어나가길 기대를 해봅니다. 다들 많이들 걱정을 하셨을 텐데 너무 순식간에 다시 그냥 원상 회복을 해버렸고, 지금은 다시 살짝 조정이 나오는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렇다고 해서 무조건 뭐 상승한다라고 기대감에 막 또 따라가는 것보다는 추가적으로 보면서 내려올 때마다 조금씩 나는 더 사겠다라는 좀 여유로운 마음가짐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내려올 때마다 계속 말씀을 드린 내용이죠. 지겹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잘 또 이겨내신 분들도 축하드리고요. 오늘도 방송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도 참고성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